네, 지금 구글의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제품 시연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구글 I/O에서 워낙 많은 발표들이 있었는데 유튜버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이 되어서 가봤는데요. 오늘은 애플 비전 프로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삼성과 퀄컴의 협력 작품이죠. 프로젝트 무한이라는 바로 이 XR 디바이스, 여기에 바로 구글이 제미나이 시대에 최초로 선보이게 된 OS이죠. 안드로이드 XR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저는 구글의 이머시브 랩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데요. 구글의 XR 기기 관련해서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에 관련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점점 더 상품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비전 프로를 선보이면서 이미 비전 OS라는 거를 새롭게 도입을 했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XR 디바이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진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안드로이드 XR이라고 하는 제미나이 시대의 새로운 OS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결국 이 XR, Extended Reality를 위한 전용 OS를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구글도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4개의 라인업으로 층위를 나누어서 접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XR 기기가 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리고 주변 세계를 이해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인터랙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래스, 기존의 구글 글래스도 부활을 하게 됐고 XR 기기도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미나이가 음성으로 다 인식을 하고 멀티모달로 모든 걸, 이미지를 인식을 하고 또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구글, 삼성, 퀄컴 이렇게 협력을 한 부분이 되겠는데, 구글은 이 안드로이드 XR 부분, 삼성은 이 디바이스 자체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퀄컴이 들어간 걸 보면 삼성의 엑시노스가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어떤 세대가 들어간지 살펴봤으니까 이거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러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협력사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의 네이버를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기업들, 그리고 구글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저 애플리케이션들을 모두 XR 경험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에는 비전 OS에서 현재 유튜브를 지원하지 않아요. 유튜브를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구글은 이 기기를 쓰면은 훨씬 더 몰입도 높은, 그리고 구글 맵에서도 이머시브 뭐 이런 경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사실 이 XR 기기 관련해서 이 갤럭시 AI와 결합해갖고 XR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작년 말에 이미 삼성 뉴스룸에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처음으로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이란 얘기를 하게 된 건데, 그러면서 코드 네임이 이제 프로젝트 무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무한이 뭔지 알죠? 인피니티. 그래서 멀티모달 입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오디오든 이미지든 텍스트든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내뱉는 경험. 그래서 구글 맵이라고 하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과 결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미 기대가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MWC에서도 요한 내용들을 좀 더 발표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요 기기를 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테크 유튜버들, 해외 유튜버들은 이 안드로이드 XR 경험으로 해갖고 프로젝트 무한대에서 실제로 경험을 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기도 했고, 이때 상당히 관심이 많았죠. 사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엄청나게 선풍적인 어떤 몰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약간 이 시장이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구글까지 참전을 하면서 이 디바이스의 성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경험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게, 프로젝트 무한이 available later this year, 올해 말쯤에부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제품을 내겠다라는 거죠. 경쟁을 하겠다는 거니까 좀 기대가 될 수 있었는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 하드웨어의 스펙이 더 궁금했는데, 지금 추정 키로는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스냅드래곤 XR2 플러스 젠2 칩셋이 들어갔다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고해상도로 XR 기기 이 듀얼 디스플레이를 지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건데, 이미 이거는 이제 재작년에 발표가 됐던 내용입니다. 지연 시간은 상당히 낮춘 것으로 보이고, 애플은 자기들이 다 이제 프로세서를 만들죠. 뭐 R1 프로세서 이런 것도 따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XR 쪽에서는 아무래도 스냅드래곤, 그러니까 퀄컴이 제대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모바일 시대에서 스냅드래곤 그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결합을 했듯이 XR에서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모바일과 XR 기기 간의 어떤 협력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지연이 없는 성능이 중요한 게, 지연이 조금만 있으면은 우리가 보는 것과 인지를 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리하는 그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멀미가 나요. 근데 제가 직접 체험해보니까 멀미가 안 났습니다. 레이턴시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이게 휴대용 배터리팩에 이제 테더링 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헤드셋 본체 무게를 줄이니까 이 착용감이 좋아지는데, 이 발열 문제도 좀 완화를 시킬 수 있고, 배터리로부터 나오는. 근데 케이블
케이블 연결 같은 건 좀 이제 활동 제약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프로젝트 무한이라는 게 아직 상용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전혀 다른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배터리팩을 사용하면은 한 2-3시간 정도 구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휴대성이 있으니까 고정된 장소에 묶이지 않고 하는 장점이 있겠죠. 제가 예전에 비전 프로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올레도스라고 흔히 얘기하죠. 마이크로 OLED. 마이크로 LED가 아니고 마이크로 OLED입니다.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 무한에 사용됐던 이 디스플레이가 소니의 4K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여튼 LCD가 아니라 마이크로 OLED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세한 기술적 설명은 여기에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는데 간단히 보시면은 이 마이크로 OLED라고 하는 것이 결국 OLED이기 때문에 픽셀 하나하나가 빛을 냅니다. 방송도가 좀 더 빠르게 명암비를 잘 할 텐데 일단 4K급 해상도랑 결합하면은 실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근데 XR 기기에서는 이게 우리 스크린도어 효과라고 하죠. 이 모기장처럼 이 픽셀 격자가 보이는 현상을 거의 느낄 수 없게끔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올레도스 같은 경우에는 글래스가 있고 이 맨 밑에 보시면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되어 있죠. 마이크로 OLED 즉 올레도스라고 하는 것이 OLED를 어디 위에 올렸다? 실리콘 위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까이서 눈 가까이에 붙어 있는 거를 디스플레이를 딱 봐야 되기 때문에 픽셀 간격 자체가 촘촘하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사이에 이제 모기장처럼 이렇게 픽셀 격자가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비전 프로처럼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마이크로 OLED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이 지금 일 수가 있고 그만큼 가격도 좀 비싸게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당 한 3500 x 350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인치당 픽셀 수 PPI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높아가지고 텍스트를 읽을 때도 가독성이 높아지고 어떤 가상 객체가 나와도 현실감을 굉장히 증대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이고요. 이 밝기가 또 한 20% 전력에서 1000니트까지 올라온다고 하니까 1000니트 정도면 솔직히 일반적인 스마트폰 최고 밝기랑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명이 많이 뿌려지는 환경에서도 잘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이고요. 구글이 안드로이드 XR이라는 걸 처음으로 내놓고 거기에 기반으로 한 처음으로 XR 디바이스를 내놓는 거니까 사실 애플 비전 프로가 나왔을 때 XR 기기가 존재를 하는 것이 메타 퀘스트밖에 없었죠. 그리고 메타의 그 지향점이 대중화에 있었기 때문에 부품을 싼 거를 썼잖아요. 그래서 빨리 뿌려주는 형태로 빨리 시장을 점령하겠다는 전략을 갔는데 그런 다음에 프리미엄급으로 나온 비전 프로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구글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훨씬 더 좋은 디바이스에 넣을 수 있는 거를 만들겠죠. 그래서 다양한 조명 환경에서 특히 HDR 콘텐츠 같은 거 생생하게 표현을 하면은 밝은 거는 훨씬 더 밝게 표현해주고 어두운 건 훨씬 더 어둡게 함으로써 진짜로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주사율도 지금 90fps 정도 나오니까 이게 프리미엄 XR 기기 정도가 되면은 한 90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그 합의점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핀치를 해가지고 이 손 추적하는데 이게 상당히 자연스럽게 레이턴시 없이 되다 보니까 별도의 컨트롤러가 일단 필요 없죠. 다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실시간으로 인식해갖고 바로 가상객체랑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상당히 이제 미세한 제스처까지 되는 것이 저 멀리 작은 버튼이 있거든요. 작은 버튼을 이렇게 핀치해서 하는 것도 컨트롤이 꽤나 좀 편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정말 작은 부분 할 때는 제가 아직 안 익숙해서 그런지 혹은 이제 연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다른 컨트롤러가 필요 없이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도 바로바로 이렇게 제스처를 통해서 인터랙션 할 수 있게끔 타겟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일단 직관적이에요. 가장 놀라운 거는 이 데모 중에 놓친 입력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처음 사용하는 디바이스인데 그냥 하면은 거의 놓친 입력 없이 바로바로 되는 것이 느껴지고 이 손 윤곽선이 실제 손 위치에 정확하고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창 크기를 키우고 싶으면은 이제 가장자리를 잡았고 이동시키거나 모서리를 잡아서 크기를 늘릴 수 있다라는 것들 이게 손바닥을 자신한테 향해가지고 핀치하면 홈 메뉴를 또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좀 약간 직관적인 것도 좀 많이 신경 쓴 것 같고요. 이게 또 뭐 애플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품이 나와봐야 합니다. 이거는 그 사실 전반적으로는 메타 퀘스트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경험성을 저는 느꼈고 비전 프로보다는 아직은 약간 좀 부족한데 사실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앞선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있었던 게 바로 구글에 이미 있는 유튜브라든가 구글 맵 같은 그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바로 쓸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패스스루가 되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고해상도 저지연으로 풀컬러로 패스스루가 되다 보니까 현실과 바로 이렇게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좋았고요. 이게 조명이 차단되지가 않잖아요. 그런 상태로 헤드셋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있던 깊이감이라든가 근접성이 좀 느껴진 부분도 좋았습니다. 이게 4K 마이크로 OLED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니까 일단 시각적인 경험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이거 좋은 제품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픽셀 밀도가 굉장히 좀 높은 상태에서 색상이 굉장히 다양한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유튜브에서 이제 4K 자연 영상을 또 틀었는데 이게 쫙 얼굴이 깔리면서 와 내가 진짜 자연에 있구나 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앱을 사용하면 이게 2D 창으로 중간에 딱 나타나는데 유튜브 같은 앱에서 확장 같은 버튼을 누르면은 이
플레이를 이제 공면화해가지고 극장 같은 느낌으로 딱 이제 좀 커지거든요. 그럼 좀 더 이제 몰입되는 그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고, 이게 또 크롬을 사용하면 여러 개의 가상 화면을 또 쉽게 멀티태스킹해서 가능한데, 마우스보다도 손을 휙휙휙 움직이면 되니까 이게 움직이기가 훨씬 더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쓰기 시작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물리적인 모니터 제약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작업 공간을 만든다라는 점에서 비전 프로와 같이 이렇게 형성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크린 레이아웃이 너무 많으면은 제미나이한테 야 제미나이 이거 다 정리해줘 이렇게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 일일이 또 뭐 하나 끈다 한다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즉 제미나이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구글 입장에서는 이걸 안드로이드 XR을 열면서 상당히 결합하기가 용이해졌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세해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앵간한 것들은 구글 맵에 가서도 나를 뭐 파리에 데려다줘, 에펠탑에 데려다줘 이러면은 거기 이머시브한 경험을 쫙 또 짝짝짝 당겨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이러한 경험들을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딱 했을 때는 이 비전 프로보다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이 뒤에 잠그는 것도 메타캐스트랑 똑같이 이렇게 이 노브를 돌려가지고 다이얼로 핏을 조절해서 좀 편안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핵심은 멀미 없이 장시간 사용을 할 수 있느냐, 혹은 또 몰입형 콘텐츠 소비를 위해서 무게라든가 무게 배분이라든가 뭐 통풍 같은 거, 이 압력 같은 부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제가 좀 오랫동안 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신경 쓴 모습이었어요. 원래 삼성, 구글, 퀄컴 이렇게 조별 과제 하면은 좀 제대로 안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 경험은 굉장히 좀 훌륭했던 느낌이었고요. 제가 너무 기대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해봐야 뭐 비전 프로만큼 되겠어 약간 생각했는데, 아예 비전 프로를 타겟으로 해서 대응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저는 지금 이제 라식 수술을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끼고 있지 않은데, 데모 시연할 때 안경 착용자를 위해서는 이제 그 처방 렌즈 인서트를 장착해 주기도 했고요. 처음에 이게 딱 클릭을 하면은 초점을 맞추게 돼서 처음에 약간 좀 안 보이던 게 딱 눈에 맞게 좀 맞춰주더라고요. 일단 무게 기준으로는 비전 프로보다는 훨씬 더 좋고 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주변 유튜버들한테도 물어봤을 때도 그렇게 다들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 구글 앱, 구글 포토, 구글 맵, 유튜브에서도 뭐 4K 이런 거 영상 본다라거나, 아니면 이머시브하게 이게 체험으로 바꿔서 한다라거나, 그리고 제미나이 AI랑 그냥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연동이 쉽다라는 거죠. 이게 뭐 시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장점으로 이제 꼽힐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애플이 약간 AI가 늦었다 보니까 이제 제미나이가 완성형 단계에 있을 때에 이 안드로이드 XR과 결합했을 때의 강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제미나이가 이제 구글의 어떤 검색 데이터 서비스라든가 이 생태계랑 결합을 해가지고 뭔가 좀 더 개인화된 뭔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애플의 비전 프로, 그러니까 $3,500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여전히 퀘스트보다는, 메타퀘스트보다는 훨씬 더 비싸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레도스를 사용해서 훨씬 더 고급지게 만들었거든요. 확실히 프리미엄 모델이다라는 게 좀 느껴졌는데, 이것도 이제 나와봐야 알겠죠. 안대공학 해외 채널도 언리얼 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한테 많이 추천해주시고 영어 공부도 하시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안대공학 인스타그램에서도 꾸준히 이렇게 짧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영상들, 이런 개그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많은 소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